롯데의 새 외국인 감보아 선수 데뷔전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숙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보아의 혹독한 데뷔전, 그리고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별명이 생겼습니다. 감보아 씨 내려봐요 뭐 것도 있고, 여기 뭐 감바스도 있고. 감바스.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, 롯데자이언츠의 새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선수가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장점 분명했습니다만 약점도 뚜렷하게 보였던 등판이었는데요. 감보아 선수의 어깨에 걸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. 롯데 입장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주제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진에서 3, 4, 5선발 그중에 한 자리를 또 채워줄 감보아 선수가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, 네. 어제 경기 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삼성전의 들판에서 4.2이닝 동안 5피안타, 볼넷 2개, 사구 1개 있었고요. 삼진 9개 잡으면서 사실점, 시속 150 중반대까지 치솟는 강속구 분명히 눈길을 끌었습니다. 그리고 때문에 삼성 타자들 처음엔 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, 좋았었던 부분부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저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공이 정말 위력적이더라고요. 최고 구속 155km가 나왔고 빠른 공 대부분이 150km대 초중반 거의 찍었고, 뭐 초반에 삼진 9개라는 기록에서도 나타났듯이 삼성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못했고, 특히 왼손 타자들, 삼성의 주축 타자들이 왼손 타자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선수들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다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감보아 선수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롯데 벤치라든지 김태형 감독이라든지 뭐 포수 유강남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 삼진 9개에서 드러났듯이 9위 자체는 정말 또 뛰어나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, 또 방금도 전해주셨지만 이제 좌타자 상대로는 정말 치기 어렵겠다, 좌타자가 정말 이제 상대에서 또 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, 감보아 선수의 또 약점을 간파한 삼성 타선 또 이 신중한 접근법을 또 보여줬습니다. 우타자 상대로 변화구 제구가 난되는 점이 좀 결정적이었죠. 특히 슬라이더가 몸쪽 낮게 제구되지 못했고 위기를 자초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우타자 상대로 딱히 던질만한 구종이 안 보인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,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우타자 상대. 네, 일단은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고요. 뭐 여러 가지 다른 구종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슬라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구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타자의 몸쪽으로 사실은 그 왼손 투수 입장에서는 우타자의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잖아요. 다리 쪽으로. 근데 그렇죠. 거기에 공을 던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.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감보아가 계속 난조였느냐? 그거는 아니었거든요. 2회 말이었죠. 2회 말에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4회까지는 3회와 4회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적응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났던 문제점, 오히려 첫 경기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확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롯데나 감보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저도 그런 반응 봤습니다. 이게 삼성이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.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리플 스틸 하면서 저거 이제 투구폼 문제있네, 고쳐야겠네, 이거를 첫 경기부터 딱 파악한 게 다음번 등판에는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, 망고님께서 체인지업이 있는데 거의 안 던지더라고요. 이현정님께서도 서드 피치가 좀 없기는 하던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우타자 상대로 바깥쪽에 체인지업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, 요게 이제 자신이 좀 없었기 때문에 몸쪽 발 쪽으로 또 슬라이더를 떨어뜨렸던 건데, 이걸 또 삼성 타자들이 잘 참아내면서 또 비기닝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슬라이더 얘기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제 2회 2사 만루에서 김지찬 선수에게 내야 안타로 첫 실점 허용한 다음에 어수선한 수비도 있었고 연속 볼넷도 있었고 홈스틸까지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말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 바로 이 트리플 스틸이었습니다. 이 투구 직전에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인사 꾸벅, 1루 주자 꾸벅 이러면서 이 특유의 루틴이 있었는데, 삼성이 또 이걸 파고들어서 3루 주자의 홈스틸과 함께 1, 2루 주자도 동시에 또 베이스를 훔치는 KBO 리그에서 무려 9번째로 나온 트리플 스틸이었는데요. 사실 이 장면만 보면은 아니 왜 저거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허를 찔릴 수가 있겠더라고요, 확실히. 네. 의외로 해외에서 이렇게 온 선수들 가운데는 이렇게
허리를 깊게 숙였다가 그 투구 동작을 하는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. 예전에도 좀 당장히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도 좀 그런 기억이 좀 있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루틴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. 네네.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을 못 봤던 것 같아요. 감보아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분명히 지적이 있었을 거잖아요. 뭐 이 선수도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물론 메이저리그는 경험이 없지만은 분명히 그쪽 코칭 스태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게 그런 상황이 지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.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.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닌가 감보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삼성이 그 순간 그 상황을 간파했다는 것은 역시 강민호 선수 옆에서 딱 박진만 감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네네네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3루는 안 본다고 벤치에서 말하는 게 잡혔다. 베네진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걸 또 바로 파고든 삼성 이 주자들의 또 이 센스가 굉장히 또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. 네, 우투수가 만약에 그런 루틴이었다면은 그래도 1루 주자가 2루로 훔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딱 좌투수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루 주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주공산이었죠. 그렇습니다. 포수 포구 위치 조금 조정하니 그 이후로는 우터 상대로도 곧 잘 던졌습니다. KSJ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루틴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이후 3회부터는 그래도 바로 또 조정하는 모습이 또 보여줬다. 경기 중에 고쳐버리던데 3회부터 다른 사람 됐음. 또네이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남키미님도 3회 바로 고치던데요. 잘할 수 있을 듯 이런 얘기하셨어요. 외국인 투수 루틴 손대기 쉽지 않은데 감보아는 그래도 바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. 몇 경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저도 사실 어제 경기 감보아 선수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. 9위 자체는 한국 무대에서도 통하겠다.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있겠다. 근데 그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곧바로 이제 경기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네, 뭐 무슨 그 상황 자체 2회 말 그 상황 자체만 보면은 야 감보아 저 큰일 났는데 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3회와 4회는 잘 막았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안 거잖아요. KBO 리그는 이런 스타일이구나.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당할 수 있겠구나.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감보아 선수가 이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제대로 예방 주사를 딱 맞은 거죠. 코로나 주사 예방 주사 딱 맞은 겁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는 더 주의할 거고 이제 배터리도 더 조심할 거고 벤치도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죠. 맞습니다. 오히려 뭐 롯데 입장에서는 그게 일찍 좀 매를 맞은 것이 더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요. 감보아 다음 등판은 이제 우타자가 많은 SSG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수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흔들린 2회를 넘긴 다음에 3회와 4회는 또 무실점으로 막아냈었던 거 요것도 또 인상적이었죠. 5회 2사 후 다시 주자를 내보낸 다음에 교체되면서 데뷔전을 마쳤는데 이제 투구 분석 한번 가겠습니다. 총 투구수가 89개였고 페스트볼 45개, 슬라이더 27개, 커브는 13개, 체인지업 4개였습니다. 요 체인지업 4개가 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. 결국에는 반대손 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체인지업을 조금 더 비중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안 던진 건지 아니면 좀 자신이 없는 건지는 또 이제 다음 등판 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고 구속이 155km, 이 9위 확실히 또 보여줬고 이거 진짜 좌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까지 반즈에서 결국에는 이제 감보아로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이 좀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. 그렇습니다. 네, 뭐 롯데 입장에서는 근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. 감보아가 이런 스타일의 투수라는 걸 알고 있고 공은 빠르지만 제구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구종이 조금 단조롭고 뭐 투구폼 이슈도 이 감보아 영입 발표가 됐을 때,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어떤 루머로 돌았을 때부터 저 투구폼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걸 롯데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. 만약에 이제 이때부터는 감보아의 진짜 진가가 나오는 거죠. 만약 그런 약점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못 고치고 계속해서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롯데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지만은 이제 한 경기 치른 거니까요. 오히려 저는 9위만 놓고 보면은 롯데에게는 굉장히 정말 희망적인 그런 뭐 투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가을 야구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외국인 투수가 필요했는데 뭐 감보아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저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보다는 좀 더 희망이 더 큰 그런 이제 등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강력한 페스티벌 그리고 탈삼진 능력도 굉장히 좋다는 거 보여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도 또 뚜렷했죠. 제구력, 특히 이제 우타자 상대로 이제 변화구 제구가 좀 불안했다라는 거, 주자 견제
뭐 투구 루틴에서의 허점도 드러냈다라는 거. 요거는 차차차 이제 우리가 다음 등판도 계속 살펴보면서 달라질 수 있는지 고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뭐 반즈 선수와의 오랜 동행을 또 마치고 새로 데려온 외국인 선수이니만큼 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그렇습니다. 등판을 계속 거쳐가면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나아질 수 있을지 또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